충청도 청주군입니다. 오늘 오라고 하니까 당분간 꼼짝도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군지 아실 거예요. 유명한 분이죠. 교회에서 뭐 일본한테 뭐 어땠다고 했다고 하는 거. 그분한테 그랬어요. 우리 그 당신 말이 맞아. 48년생인가 그런 거. 당신 말이 맞아. 강중산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정신 못 차리니까 일본한테 넘겨준다고 그랬어. 강중산이 실제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강일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이 갈 때는 쪽도 못 차고 맨족으로 쫓겨날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일본은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지만 갈 때 다 빈털 털리고 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때 비행기 무슨 발전기 만드는 거를 터보 만드는 거를 문현동에다 해놨는데 거기에서 돈이 잔뜩 나와. 그거 갖고 문재인이가 부자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몇 번 만났어요. 지금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던데 소리도 살짝 주더라고 저한테. 제가 홍준표 대변인 할 때. 그래서 내가 이걸 있다 하더라도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양반은 그 지하에다가 그 군인들을 잔뜩 해놓고 갈 때 문 만들고 한 3,000명 죽였다는 거예요. 죽이고 갔대. 그거를 내 아는 놈이에요. 그 금도공 했다는 물개 하는 애인데 걔 시켜서 했다고. 걔도 잘하는 애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신 차리면 됩니다. 돈 그까짓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잿더미에서 30년 40만 원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조금 버리세요. 우리 새로 해도 돼요. 광주 5.18거 떠들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고. 그 돈 몇 푼 갖고 하지 마세요. 저는 광주는 5.18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주 학생운동을 만들어서 우인송 선생이 위대하다고 봅니다. 우인송 선생을 조명하는 일을 무등파크에 하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하시죠. 그까짓 그 돈 몇 푼 갖고 하지 말고. 제 후배가 아르치 후배가 맨날 발표를 지게 했다고 떠들어. 발표를 누가 하고 상관없다 그만둬라. 근데 죄송합니다. 여기는 국가를 경영하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말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정치 욕심도 없고요. 돈 벌 생각도 없고요. 우리 민족이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어. 한민족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남한에 산 5,200만, 5,300만, 북한에 2,400만. 윤영성, 기린청, 흥룡강성, 생동반도 여래주에 우리 한민족 1억 2천만이 있습니다. 해외 1,000만이 있고요. 버리고 온 애들만 100만이 넘고 올라가서 다 그냥 버리고 왔잖아요. 우리 새끼들이 100만 명이 혼혈화가 돼 있어요. 그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굶어 죽는 거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리고 홍익인간이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순환의 고리를 끊고 회원상생 원한을 풀고 저 그만두면 문재인이 그만두면 깜빵에 넣으면 안 돼요. 그냥 둬요. 다 풀어주고 그만하자고요. 그만 싸우자고 이제 70년, 73년서 아직도 또 싸울 게 남아있습니까? 그만 싸워요 이제. 싸우면요 망해요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도 2명 이상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왜? 저는 오늘 그런 자리에서 이 귀하신 어른분들 모시고 육군 중위 출신이 대장님 모시고 의원님 손정혜 우영위원장님 모시고 제가 정말 진솔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하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교 대표님 아까 오셨던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오늘 우리 윤여준 특강을 하시는데 특강부를 내시니까 그 특강보다 아니 들어 앉으십시오.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제가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이 그건 아니고요. 특강하실 분은 많습니다. 어느 분도 특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식사하면서 말씀 나누시도록 하죠. 다음에 우리 정창화 목사님 오셨습니다. 정창화 하셨나요? 정창화 박수 한번 쳐주시죠. 홍준표 때부터 선거 부정으로 나라가 뒤흔들리다가 아직도 고생하고 계신 분입니다. 정창화 목사님. 다음에 오늘 장재설 작가님 가셨어요? 장재설. 네. 오늘 우리에게 싱크탱크 써주신 훌륭하신 작가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다시 한번 큰 박수 장재설 작가님은 홍성에 홍성군에 조그만 은하라는 데가 있는데 그 동네에 태어나신 아버지가 인민위원장이 있었어요. 인민위원장은 무섭죠.
그 인문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연좌제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북한에서 이제 인민군들이 내려오니까 이게 똑똑한 사람이 있으니까 인민위원장 해서 시켰어요. 그 유지였어요. 그 아버지는 일본에 반대해서 막 목숨 걸고 싸우고 한 분인데 인민위원장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저는 나쁜 놈이라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인민위원장이 한 일은 동네 유지들 다 잡아 죽이는 일이었어요. 저 동네는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저 아버지가 나를 죽여라. 왜 저런 사람 죽여? 여기 죽으면 안 되는. 전국에서 인민위원장이 한 명도 안 죽인 것이 저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그 홍석에 있던 학교 퇴학을 당했는데 제가 그 학교 대전에 대학으로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명예 졸업장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우리 장재석 위원장님 큰 박수 쳐주십시오. 크로바라고 하는 네이크로바 상사를 하고 계신데 저분은 옥상에다가 네이크로바를 직접 재배해서 네이크로바, 5 16크로바까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분에 가셔서 살아있는 행운의 크로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사님 감사합니다. 이 아마 힘들게 밤새 쓰신 것 같아요. 현수막을 제가 뭐 돈을 주고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선배님께 세우셔서 제가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 사례를 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내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런 일을 하려면 광고가 필요합니다. 광고. 근데 한 분이 전화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고 MBO 전략연구소의 정금조 교수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자가 필요하거든요. 이 광고를 기획하고 하시는 분이 필요한데 우리 정금조 교수님 박수 한번. 책사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사를 소개하면 이승만 대통령 때 책사는 누구였냐면 미국에서 미군이 이승만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훌륭한 분이죠. 부인이 지금 프란치스코 여사가 아주 훌륭한 분이죠. 타이피치고 한 분인데 타이피스트를 데리고 살았죠. 그리고 박정희 때는 책사가 누구였냐면 이우락 씨였어요. 공부하셔도 됩니다. 이우락 씨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주관중 씨를 데려갔습니다. 주관중은 연세대학교 정치과 교수로 선곡공학이라는 책을 쓴 훌륭한 분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연세대학에 물러가라! 그래갖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에서 역사학과 교수로 그만두신 분이 주관중 박사고요.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누가 있습니까? 전두환이었죠, 그죠? 전두환은 박정희 쉽게 말 역대 대통령 이 사람들이 다 만들었어요. 초대 대통령은 미국이 만들고 그 두 번째 대통령은 누가 했어요? 이승만이 쫓겨가면서 4.19가 만들었죠. 박정희 대통령 총으로 뺏었죠. 그 다음 대통령은 그 있던 최규하 씨가 있죠. 그 다음에 전두환 씨는 박정희의 후계자니까 됐죠. 노태우는 친구니까 되고 그 등을 타서 된 게 누굽니까? 김영삼이죠. 김영삼 친구니까 김대중을 시켰고 뭐를 딱 나 빨강에 갈 때니까 맨날 게 노무현 아닙니까? 노무현이 워낙 잘못해서 이명박이 됐고 이명박이 붙어갖고 박근혜가 됐고 박근혜 뒤집어서 칼로 뺏은 게 문재인 아닙니까?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고 무슨 정치라고 컨설팅 한다고 합니까? 전략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책사들을 잘합니다. 와 있을 때는 우리 고등학교 선배 전병인 선배가 있습니다. 우리 홍성분 한번 오셨는데 그리고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 메시지 갖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위대한 분들 앞에서 제가 전략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강의입니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지 하나로 승부하는 것이거든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두원이 만들었어요. 저보다 4살 어린. 정두원이 죽었어요. 정두원 죽으니까 이명박 대통령 붙들려 가는 거예요? 아니 매니저가 없으니까 가수가 가는 거예요. 조영남 씨가 왜 깜빵에 갈 거 그냥 돈으로 맥지라고 나왔습니까? 매니저가 철호형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매니저가 죽으면 가는 겁니다. 조영남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보다 8살 더 많은 우리 탑다리 총각인데 제가 맨날 모시고 다녔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멘토가 되시죠. 힘을 합쳐서 저랑 이 민족을 구하시죠. 여러분 돈이나 명예를 원하지 말고 저랑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 시저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너 이 새끼 왜 죽였어? 로마 시민들에게. 저는 안토니오를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안토니오를 죽인 것은 안토니오보다 바로 로마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재규가 총으로 쏜 겁니다. 또 김재규 씨 좋아합니다. 김재규 신복이 저희 외사촌 형이었습니다. 이영애. 그 김재규 튀우 진술을 보고 제가 울었습니다. 그걸 주고 박건희 형한테 얘기했더니 막 저 사람 도둑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 다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저를 통하면 9,000명의 친구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조순 씨도 있고 저 성당을 다니는데 꽃동네 오웅진 신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려고 이런 자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같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그런데 정금주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광고를 하는 기획자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파들이 만들었죠. 그죠? 실은. 근데 대통령 딱 만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김대중 씨 똘마니들만 다 데리고 일하지 않았어요? 한가옥 씨 이런 사람들? 지금 요즘에 어느 목사님하고 막 어울려서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김대중 똘마니였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어요? 아니 그 지금 그 국정원장 하는 양반하고 자기들 뺏어가지고 성질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정성이 있습니까? 또 김병재 씨 좋아하지 않습니다. 데려가도 한입할 수 있어요. 뭐 한 게 있어요? 그래갖고 된다고요? 정광훈 목사처럼 하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니셔티브를 쥐고 방송을 장악해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장악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좋은 일을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정의롭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 서경석 목사 존경합니다. 그러나 한 게 뭐 있습니까? 박근혜가 가짜 이벤트로 갔다는데 그 얘기도 안 듣고 계속 한다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벤트 전문가입니다. 탁현민 같은 게임도 안 됩니다. 창조적인 이벤트 전략이라는 책을 제가 30년 전에 썼습니다. 이벤트 스쿨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동안 놀지 않았습니다. 정의롭게 살아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선배님 오셨습니다. 이영준 선배님. 네, 고향 선배이신데 서해갑니다. 잠깐 얼굴 좀 보이고 가시죠. 3년 선배이신데 고향 선배이셔요. 대단한 서해가십니다. 서영준 저희가 큰 박수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달호 선생님은 이제 지난번 우리 유진상 선생님 추모에서 우연히 만나서 보니까 이 충청도 같은 그 출신이에요. 우리 조배님은 예산이고 저는 저 충청도 시베리아였던 수상. 네, 그래가지고 오늘 와서 보니까 또 고등학교 선배님을 또 한번 뵙게 됐습니다. 48회입니다. 자전거학교. 그리고 38년. 10년 선배. 그리고 와서 보니까 신촌이 또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연세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주위가 놀던 아주 고향 같은 건데 여기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발전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오히려 신촌이 아니고 구촌이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신촌을 그 대학가로 누군가가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고 또 저는 지금 서예가이면서 시를 쓰고 있어요. 원래 상대를 나왔는데 뭐 돈 버는 건 다 포기를 했고 이제는 문화 쪽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지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고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서 많은 애국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그 연세대학교 담당을 해주셔요. 제가 그 연세대학교에 그 많은 친구들도 있고 한데 목사도 있고 또 그 표재순 선배도 있고 표재순 씨도 아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서강대는 제가 95년도에 서강월 대축제를 연출해줬습니다.
혹시 방송에 계신 분들 알겠는데 이윤선 씨가 아산 사람인데 그 서강월 대축제라고 해서 서강대학교 총동창회 행사를 알바트로스 광장에서 해줬습니다. 그때 다 불러왔어요. 양면으로 다 불러고 주철환이 되고 그때 했는데 그때 서강이 알바트로스 광장에 있다는 걸 알았고 그걸 했어요. 서강은 박근혜 씨도 서강대학교 나오셨죠? 참 가톨릭 신자입니다. 제가 조한리 책을 만들어줬는데 조한리라는 여자는 23살 때 49살인 외국인 신부 꼬셔서 결혼했습니다. 그 23세의 사람과 49의 성공 책을 해서 히트를 했어요. 책 80만 권 나가는데 그걸 팔아서 출판사가 남편한테 돈을 내서 만든 게 심재철입니다. 심재철이라는 사람이 그 마누라가 만든 책으로 돈을 벌어서 했는데 지난번 잘렸습니다. 우파들은 다 잘랐습니다. 지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서문에 썼는데 우리나라 유교 동란 때 그 중국 여자랑 살았던 사람이 유한양행을 만든 유일한 씨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와서 도와줘라. 그래서 펄복 여사가 부천에 가면 소사라는 곳이 있는데 소사에다가 재화론을 만들어서 6.25 동란 때 오도갈도 없는 혼혈 아들 1,500명을 먹여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쓴 책이 대지입니다. 펄복에 그래도 노벨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분이 한국을 떠나며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갈대 같지만 살아있는 갈대다. 대지라는 것은 뭐냐면 낙엽이 떨어져도 다 황량한 벌판이 한국이 황량하잖아요. 대지는 살아있다. 그리고 소소하게 뭉치면 다수를 이길 수 있다. 오늘 제가 태극기 부대는 아니지만 그분들과 심정을 같이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태극기 부대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어느 날 신당을 만든다고 막 그래서 프레스센터를 갔어요. 우리 조시 하나가 막 젊은 애가 떠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만든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왔는데 찻집을 가게 되는데 어느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장군이셨어요. 제가 있었던 수도기계화 사단 사단장을 하신 분이에요. 역사를 하신 분인데 22인가 그러시더라고요. 여쭤봤습니다. 무슨 작전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 양반이 국동지회 회장하셨어요. 아니 지금 작전하는데 공격합니까? 방어합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당신 농도탄 훈련소 사단 다녔다며. 아니 장군이 작전 계획을 안 세우고 해? 전쟁은 공격과 방어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제가 봤을 때 공격과 방어로 이루어지는데 방어가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 소대장 때 방어는 유리하다. 공격을 하려면 방어에 3배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방어는 1등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어는 누가 하냐?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지 않냐? 군대도 갖고 있고. 그럼 공격을 해야 되는데 당신 어떤 공격전을 하냐? 생각이 없어요. 성훈이 생각이 없어요? 공격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전면전, 측면전, 게릴라전입니다. 전면전은 저보다 3배의 힘이 받는데 뚝 수 없어. 전면전 할 수 없어. 측면전도 3, 4위는 돼야 돼요. 전면전 할 힘도 없어요. 그럼 게릴라전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게릴라전도 못하면서 전부 전면전만 하겠다고 나와. 박사모도 그렇고 다 그래. 바보 아닙니까? 오늘 제가 그분들을 비난한 게 아니라 훌륭한 생각이나 전략이 없으면 가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내가 당대표 경선에 제일 똑똑한 게 조경태 같아서 저보다 15살 어립니다. 그래서 내가 당대표 만들어주겠다. 도와주십시오. 만나다니까 도망다녀. 되겠습니까? 돈이 없다고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경선하는데 8천만 원을 넣어. 모든 것은요 전략과 아이디어. 저한테 1,000만 원만 줬으면 제가 만들어줬을 거예요. 기획력 그 정도 받아야 됩니다. 1,000만 원 쓰고 당선되는 게 좋습니까? 8천만 원 쓰고 떨어지는 게 좋습니까? 제가 돈을 받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기획력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95년도 유정복이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김포는 간첩 출몰 지역이었습니다. 1번 아니면 안 되는데 4번으로 해줬어요. 중앙선관위가 뒤져보십시오. 유정복 1995년 김포 선거 4번. 그 다음에 그 학사장교
일기인데 57년생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승복 쫓아다닐 거 없고 윤석열 쫓아다닐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서 만들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것이니까 오늘은 야 누구 오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윤여준 선배 저랑 같이 합니다. 이진삼 장로도 하고 제가 많은 사람들 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저희 장로위원 61명 함께 합니다. 그냥 폼 잡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전화 주셨는데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평생 멘토만 하시던 분인데 그래서 선배님이 안 오셔도 된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없으셔요. 어쨌든 오늘 한 분 한 분 소중해서 소개해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아우 중에서 물박사가 있습니다. 물에 관한 천재적입니다. 우리 천안에서 오늘 물박사 한상관 박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 퇴치법 하나만 더 해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관 물에 관한 한개 이상 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관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한 2,000개 넘게 발명하면서 익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수식을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 텐데 이 공기 중에는 수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수분 함량 중에서 음전자와 양전자를 높여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공기를 통해서 내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침반 있죠? 나침반은 지지대가 없이도 남과 앞으로 갈 거예요. 그건 뭐냐, 공기 중에는 음전자와 양전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높여주니까 코로나가 다 10분도 안 돼서 끝나버려요. 감기 걸린 사람 데려보세요. 코로나 데려보세요. 1시간이 안 돼서 안 고치지만 제가 뭐가 잘라줄게요. 그와 같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보너스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몸에 질병이 있거나 암에 걸리신 분이 이걸 하고 나니까 몸이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울면서 저보고 뭐라잖아요. 암 치료할 필요 없어요. 지금 전국의 저를 통해서 암 치료하신 분 영치에 많은데 이 가습기에다가 바닷물이 최고 좋습니다. 영양분이 많으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뭐라지 알아요? 방송에서 바닷물은 해롭다. 여러분 바닷가 가면 해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구상에서는 빗물이 1조 톤이 와요. 그리고 1조 톤이 증발되는데 지구의 97%가 바닷물이에요. 육상에 있는 거는 지하수가 1.5%, 빙하수가 0.3%, 빙하수가 1.2%, 그래서 100%인데 그 물이 오염돼서 다 죽죠. 맞죠? 그렇다면 여기서 음전자와 양전자를 높여주니까 바로 내 몸에 있는 세균이 그만 이 겉에서 달라붙어 파먹고 있는 거예요. 세균이. 그 무섭다는 코로나 탄저균이 한 방에 죽어요. 이 세계에 평정이 됐는데 이게 확산이 되는 순간 제약회사는 망하고 병원도 망해요. 위험한 자들이 그걸 들으면 금방 나요. 금방. 1시간도 안 건져서 금방 나요. 가습기 안개가 나오는데 이 입자산 물질과 가스산 물질이라고 하는데 가스산 물질은 해로운 거예요. 물질 폭발해서 바로 날아가 버려요. 바로. 그리고 창문을 날때 열어놓고 또 화장실에 가서 하시고 약국에 가면 0.9%짜리 식염수를 팔아요. 1,500원씩. 그거를 하나를 사셔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한 2숟가락 더 넣으세요. 그럼 바닷물 같이 한 3%에서 4%가 됩니다. 염도가. 그래서 그 가습기를 틀어가지고 안개를 마시면요. 내 몸에 있는 세균 다 죽어버려요. 신장병 환자들이, 신장 이식수나 신장병 환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종합병원에서 피검사를 해요. 전에는 피에 3개 나왔는데 이걸 시행하고 나서 세균이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써보면 피가 무지하게 돼있던 피가 맑아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기운이 더 빨라져요. 간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실천하셔서 저 20년 전에 대한민국 최고 발명량을 맡고 동탁 사람 낳고 미국 가서 미국 재벌이 할머니가 재작년에 105세 돌아가셨거든요. 미국 제가 독자다 못 갔는데 한국은 발명을 하면 자살하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있으니까 이거만큼은 우리 조다른 교수님한테 문자를 카톡을 받으셔서 그 시행하는 방법. 여러분 바닷물 독이 아니에요. 전자레인지에다가 고기를 거먹고 음식을 하죠.
전자파는 한 방에 다 죽어요. 세균이. 아셨죠? 그래서 바닷물이나 소금물은 절대 해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파를 타격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안개를 만들어야죠. 그럼 이 안에 꽉 차요. 원자벌에 왔을 때 저걸 틀어놓으니까 꽉 차죠. 코로나 걸린 사람 다 치료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과학적 가치는 항상 가치가 없으니까 제가 알려준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백수는 그냥 놀면서 여러분 건물이 있는데 뭐가 튼튼해지죠? 기초가 튼튼해지죠? 잇몸이 강해집니다. 이빨은 필요 없어요. 잇몸이 강해지니까 음식도 소화 다 잘됩니다. 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지키셔가지고 행복한 건강의 삶을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한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천안에서 새벽쯤에 올라왔어요. 우리 물박사 한상관 씨 이따 명함도 나누시고 좋은 교분을 이루시면 상당히 좋은 걸 하나 예를 들면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우 얘기는 동네마다 또랑을 막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명수가 거기서 갔더니 충청남도 또랑 막는 거 좋다고 합니다. 또랑을 딱 막아놓으면 그게 쉽게 말하면 똥물 같은 게 막 걸리잖아요. 저 아우 얘기는 그게 아니고 불을 제일 밑에서 빼는 거예요. 제일 밑에 또 밑에 빼면 불이 흐르기 때문에 썩지 않아. 그럼 위에는 이런 게 걸리잖아. 그 비스듬하면 이게 한쪽으로 몰려가요. 그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정수도 하고 농사도 짓고 발전도 하고 충청도 하나만 해도 전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 그게 지금 이 정부는 원자폭탄 못 만들게 뭐 원자 발전소 다 없애버리고 미국가서 왜 하겠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 이야기를 이따 하기도 하고요. 소개하는 거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멀리서 온 우리 한상관 아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오늘 친구들한테 다 알려주고 천안도 안내도 좀 해주고 해요. 제가 다 확인해서 1000개 그 물에 관련된 발명 특허를 다 갖고 있습니다. 2000개. 네. 우리 목사님도 다녀오셨어요. 제가 소개해서. 자, 오늘 이런 귀한 분들을 오늘 만났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간 내년 3월 9일 충분합니다. 저희가 서서히 준비해도 됩니다. 11일 날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나오는 사람만 바쁘고 표 찍는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날 집에 갈 수도 있고 내가 100만 원 주면 얼른 이리 올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엉망입니다. 우리가 바꿔나가시죠. 여러분이 주인공 노릇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거는 내가 좀 배우고 내가 아는 건 알려주고 공짜로 받아서 공짜로 나눠주다가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상관 후배 감사하고 멀리서 와주셔서 이번에는 제가 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정당에 가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하고 친합니다. 서른야구도 친하고 다 친한데 저는 여당하고 다 친해요. 정세균도 친하고 이낙연도 친하고 다 친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파는 모르면서 그래. 아니 전쟁하는데 상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이재명이 우리 저한테 후배고 다 잘 알아요. 제가 생각해도 쓸만한 사람이 없어. 자, 국방 외교 내치 보세요. 누가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원희룡이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누가 충남 도지사는 양성조가 한다고요? 참 한심한. 곽 의원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승진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이제 이진삼 형님 보고 형님이 하라고 옛날에 전두환 때 하라고 그랬잖아. 답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같이 하시죠. 그 국민의힘의 부여 출신인데 그 원주에 가서 그 원주 을에서 지구당 위원장을 해서 국회의원 나왔다 좀 떨어졌는데 지난번도 오시고 오늘 와주셔서 특별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윤영호 위원장님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신 것 갖다 하시고 윤영호 위원장님 저 기자분 모시고 예, 경인투데이의 이명란 기자입니다. 박수 좀. 이명란 기자님. 지난번 우리가 그 기사를 잘 쓰시더라고. 예, 또 장군님도 한번 예,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 좀 하려고 오시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들으신 말씀드린 대로 고향이 충남 부여입니다. 100개 재연단위가 저희 고향이고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것은 제 고등학교 때 그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 모아놓고 JP 어르신께서 그때 총리가 되셨어요. 근데 그 큰 어른이 탄생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김정주 씨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우리가 감동을 먹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정치를 한 1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아직 뭐 여기 입장은 못 쓰겠습니다만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 윤봉길 의사의 직계는 아닌데 손자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제 친한 동생이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봉길 의사께서 나라가 어려웠을 때 김구라는 당대의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 같이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나라의 국방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윤석열이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뭐 충청도라도 그런 게 아니고 집안이라 그런 게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분을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훌륭하신 지도자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서 우리 충청도에서도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나라를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공정과 정의가 실천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오늘 윤석열을 돕는 듯한 분위기라서 죄송한데 실은 저희 정조 할머니가 그 작은 마누라입니다. 저는 몰락한 양주 조가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조말생 할아버지가 옛날에 세종대왕한테 도끼 갖다 놓고 낮추기라고 했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세종대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나 저런 걸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물러가라 그리고 나 이러면 돼 그래갖고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김종서를 육진하고 대마도도 찾아오신 분이고 조말생 저는 문강공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조병세라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외무부 대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본한테 뺏겼으니까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차관들 두 분을 모아놓고 내일 아침 자진할 거니까 뒷수습도 해줘라. 그날 저녁에 민영환이 돌아가서 셋이 다 죽었어요. 그 집안을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저 충청도 예산군 신양면으로 도망가서 살았는데 우리 동네 우리 아버지 친구 아들이 박헌영이에요. 이해창도 우리 고모부 동생이에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조중훈 씨를 딱 보더니 얘야 내 동생인데 5살 어린데 우리 집안에 다 망하고 쟤 하나 근데 가라. 그래서 아버지 유언으로 아버지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78년도 대한항공 입사해서 우익함 영어잡지 만들고 칼에서 광고과장 했습니다. 칼 합창단도 만들고 40년 전에 세계를 다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세계 돌아온 사람 제가 무릎 꿇고 천대하겠습니다. 그때는 해외여행할 수가 없었어요. 김찬삼이라는 사람이 여행을 했는데 글을 너무 못 쓰더라고요. 모닝캄이라는 잡지 20만 부씩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쭉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79년에 파탄총회 IMF 하고요. 곽규석 씨하고 미국 가서 사은의 밤을 했습니다. 카네기홀 가서 공연한 사람 이미자 조영남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벤트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카를 있다가 럭키 음성을 LG로 받고 롯데월드 어린이공원 만들고 89년에 이벤트 스쿨을 열었습니다. 이벤트가 자다가 봉창 따는 소리 합니다. 이벤트 한 방이면 문재인도 집으로 가고 대한민국 1등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노하우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89년부터 시작해서 하다가 계속해서 8년 하다 그만뒀고요. 제가 2019년 9월 5일 이벤트 스쿨 창시한 지 30년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에서 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윤영호 위원장님 청 원주에서 새벽 참에 제일 먼저 오셨어요. 두 분의 선물을 모시고 왔는데 그 기자님 모시고 오셨는데 기자님 보니까 키를 잘 쓰시더라고요. 경인일보 기자님 훌륭하신 분이고 또 고향 후배를 한 명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장군을 모시고 왔는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고향 후배 이장군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홍성 후배. 저기 그 자관 여기는 그 박사장 출신인가 인사 올려. 저는 고향이 충남 홍성입니다. 84년도 인건해가지고 2018년 1월 말에 육군항공병 국과장 하면서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 후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수련과 그 다음에 전투기를 만드는 타이에顧問으로 작년까지 근무를 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방 안보 위기 여러 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약하지만 우리 대선배님 김영환 이렇게 대단히 모시고 했는데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가면서 또 세계를 성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미약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자원님보다 그 계급은 하나 어리지만 대령 출신입니다. 우리 이종춘 대령 잠깐 모시겠습니다. ROTC 후배 때 일꾼 본부에 있었고 뭐 ROTC라 지금은 안 시켜준 건가? 제가 그래서 이종춘 우리 아우님을 저보다 한 살밖에 차이 안 납니다. 장군이라고 이종춘 장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이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나부터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아니 신문에서 또는 뭐 남은 일에서 누구한테서라고 얘기지만 아니 나는 이 민족과 역사 앞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본 데서부터 대통령 만들기 시작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평범하게 같은 생활을 했고 사회생활 평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제가 평생 잃지 않고 사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뭐 훌륭하신 분들 또 생각이 깊으신 분들 모였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모임에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희망을 찾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에 가지고 민들의 헐치 같은 희망의 씨앗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고 어떤 뭐 개인들의 그 생각과 어떤 정신들이 우리 사회를 살찌우고 우리 국가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모임을 제가 그 신춘 그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치, 언론, 교육 문화를 바꾸는 그런 콜라보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방향만 정해주고 실은 간사가 하나 필요한데 이 모임의 간사를 우리 이종춘 아우고 하려고 여러분 찬성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 나눠주세요. 예. 아우님이 나눠줄 겁니다. 윤여준 장관께서 오늘 모도시에서 제가 윤 장관이 쓴 명정 대통령의 자격의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제가 5분만 말씀을 드리고 쉬었다가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2부를 멋지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분들 귀한 분들 많이 오셔서 그때 소개하도록 하고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기 이재훈 변호사님 오셨나요? 이재훈 변호사님, 이재훈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따가 2부에 소개할까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네. 이재훈 변호사님이 대단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저에게 큰 역할을 해주실 거고 정치도 하시면서 가서 깜빵도 가시고 정말 민족애를 갖고 계신 우리 이재훈 변호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대구에서 온 김평 잠깐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김평 위원장님, 네, 총재님, 네. 이따가 별도로 시간 되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그 몇 분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그분들도 큰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5분 스피치로 대통령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보십시오. 교과서. 딱딱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오. 왼쪽에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국인데 우리를 쪼갠 게 아니라 일본놈이 사와서 한국을 쪼개버렸어.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어영부영 하다가 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성정책을 놓고 국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전쟁이 나가지고요. 3년 동안 싸웠어요. 1948년부터 70년간 우파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이 된 뒤에 좌파가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우한 대통령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잠깐 가려고 하다 영원히 쫓겨났고 박정희 때 온다 하니까 못 오게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총살당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하고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은 백담사로 쫓겨나고 잘 보십시오. 김대중도 다 죽일 놈이라고 그래요. 응? 김영삼도 죽일 놈이래. 대통령이 죽일 놈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깜빵에 가가지고 변해가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 박근혜 대통령 난 안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더 있으라고 그래. 교통사고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유수민이가 확 쳐맞았어. 너 나쁜 놈이니까 저 여자가 원래 잘못했다. 원인 제공자래. 나쁜 사람들이야. 신사람도 잘못이고 신명도 나쁜 놈이지. 그런데다가 그 문제 이런 맨들 정부의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한다는 소리가 잘못했다고 비린다고 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했는데 그게 참여 콘서트입니까? 아니 자기가 왜 이명박 박근혜 왜 자기가 사과를 하는 거야? 남의 집에 가지고 엉터리들이에요. 정확하게 저는 그래서 그 기자회견한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대를 했어요.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국민 여러분, 제가 야당의 임시로 당대표를 맡고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당대표였던 두 분이 재소자가 되어 있는데 참 죄송합니다. 빨리 어떻게 제가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라도 사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돼서 여당이 잘못해 우리가 밸런스를 못 맞춰줘도 죄송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도 잘못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만드는데 기여했거든요. 난 쟤들이 저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어른이 할 얘기지. 가만히 내가 박근혜 문재인 때문에 대신 사과한다고? 아, 말로 그렇지. 욕은 그렇고 총을 탁 쏴주고 싶더라고. 우리 연봉길 어른이나 이런 사람들이 욕먹기 싫어서 폭탄 던진 게 아니에요. 저는 좋은 말만 하다고 그러는데 좋은 말만 안 했더니 욕먹는데 오늘부터는 욕 안 먹으려고 하는데 욕 안 하게 좀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 그러면 11번째 다 그랬는데 12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 내년에? 잠깐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2022년에 3월 9일 날 되는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 왜 대통령 하려고 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모두가 발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2022년에 3월 9일 날에는 대통령은 발칙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말 위대한 대통령 우리 할 수 없습니까?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뭐라고 쓰여있냐면 교과서로 있잖아요. 뭐라고 쓰냐면 대통령이 하는 거 세 가지. 대통령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국방, 그죠? 국방을 해도 국방 잘못하잖아. 국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미국하고 같이 하면 돼요. 아, 북한의 핵 10개, 100개면 뭐해? 미국 핵이 5,000개야. 미국하고 같이 국방을 하는데 그냥 국방만 하는 게 아니라 국방 사업을 같이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핵을 같이 만들면 돼, 미국하고. 그 미국이 만드는 거 우리 6분의 1로 만들어요. 우리 삼성이나 안 되니까 저 발주를 저 중국 저 월남으로
저기 베트남으로 발주하잖아요. 싸니까.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면 안 됩니까? 미국하고? 대등할 수 있어요. 왜 못하냐고. 국방은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외교는 요령성, 비림성, 흥룡강성 중에 흥룡강성을 알아야 돼요. 흥룡강성을 모른다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8,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던 민족이 중국 가서 비빌거려요? 중국은 한나라 때부터 나쁜 나라예요.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왜 중국 가서 빌빌거려요? 한국을 구해준 게 누구예요? 일본에서 구해준 게. 미국이 핵폭탄 해소했잖아요. 미국가 고마워해야지. 6.25 동란 때 미국이 몇 명 왔어요? 50만 명 와서 5만 명 죽었어요. 여러분 16개국 중에서 전투하는 미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발라주고 양날라준 거지. 미군이 5만 명이 죽었어요. 고마워할 줄 몰라요? 참 답답한 나라예요. 국방, 외교는 흥룡강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령화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는 다문화 해결해야 되고, 세 번째 문화 강대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대통령이 가르쳐줘야지. 아, 복권하면서 뭘 한다고 그래. 김정일은 자기 뭘 알아? 김정일은 사회주의 독일에서 잘못 배워왔어요. 사회 민주화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회는 나누는 거고 민주화는 저기 뭐예요? 민주화는 경영이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수결이 원칙하고 경쟁이 원칙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자기가 안다고 그래요. 참 제주도에서 그 실선했던 그 선배님이 참 한심하다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때 맨날 자문했던 사람이죠. 제주도의 유명한 분. 여러분 어린애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무슨 애들이 뭘 합니까? 여러분 방향을 잡아줘서 애들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BTS 그 방대역이 한 줄 아니에요. 걔가 한 거 아니라고. 단월 들어오죠. 단옥선은 그 이승원이가 우리 스트롱 소개도 뒤에서 해준 거예요. 후견인이 없으면 대통령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목숨 걸고 저는 욕심 없습니다. 우리가 잘 잡아서 가수가 노래에서 스타가 되려면 노래 제목도 정해주고 노래도 연주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고 계신 거 다 할 수 있어요. 돈도 받을 수 있고 벌 수 있고 여러분 역량도 발휘할 수 있고 그걸 여기서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방 외교 매치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빵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녹색 성장 일자리 창출이 하나도 안 됐고요. 박근혜도 한 게 없어요. 창조 경제는 무슨 놈의 창조 경제입니까? 응? 그 차은택이라는 애 데려다가 엉터리지 돼가지고 그래 깜빵가고 차은택 때문에 박근혜 깜빵가고 아닙니까? 그럼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문재인이 만든 게 누굽니까? 그 내책 보고 공부한 학현민 같은 애들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르르 모여서 뭐 소리 지르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게릴라전을 해야 됩니다. 게릴라전 하면 누가 하는지 모르고 방송에 대서특필들 앞으로 게릴라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전략적인 이야기 하자. 저 소대장 출신인데요. 작전명령 하라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장군님. 상황, 임무, 실시, 해경, 군수, 지휘, 통신. 그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적정과 오금상황 보니까 우리 형편없잖아요. 그죠? 우파들 개판이죠. 우리 임무는 2022년 3월 9일 우파 대통령을 만드는 데 있다. 그죠?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적으로 하자. 이벤트가 철학 전략 시스템입니다. 이벤트 창시자입니다. 이벤트는 목적지입니다. 전략은 코스입니다. 시스템은 돈과 사람입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있는 분이 힘만 합치면 할 수 있습니다. 프로는 시간과 돈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마추어는 시간과 맨날 돈 없다고 그럽니다. 돈이 무슨 놈은 돈이 없어요. 그만하겠습니다만 그런 전략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 미션 같이 한번 할까요? 국방 같이 하시죠. 국방, 외교, 내치 해야 됩니다. 대통령 자문위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출산 고령화 위원장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나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 10조인가 20조를 썼어. 근데 하나도 된 게 없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돈을 이렇게 쓰고 어떻게 고령화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냐? 그랬더니
그 고령호 위원장이 지금 저기 여자 그 민주당 국회의원 여자예요. 그 공주 사제 보고 나온 여자예요. 소수아 여자. 걔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님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저출산 고령화가 이게 저출산과 고령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있으니까 안 되면 쪼개야 됩니다. 20도 날리고 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대. 그래? 쪼개갖고 돈을 벌었어. 고령화 저출산 돈을 수십조 쓰고요. 애 늘어나긴 뭐가 늘어나? 여간만 늘어나지. 이런 나라가 말합니까 이게? 답답합니다. 아까 오셨던 김호일 위원장님 마산 분이고 존경하는데 그분이 노인회에서 노인청을 만들자 이거야. 노인 TV도 만들고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법제화하자. 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그걸 꼬셔서 그런 게 아니라 철학이 통하니까 저분이 하도 말도 한 거예요. 29일 온다고 갑자기 인사하고 또 온 거예요. 29일 날 스테이지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하는 것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 신명을 바쳐서 합니다. 최고분들 아니면 제가 모시지도 않고 여러분이 모신 것 자체가 축복받은 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거 예측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선거는 동서리그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동서리그전이란 뭐냐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신라 사람들이에요. 서쪽은 백제, 충청도, 전라도야. 늘 경상도가 이겼습니다. 경상도가 이제 선거 이제 한 700~800만 명 됐어요 옛날에. 이쪽은 충청도, 전라도 500만밖에 안 되니까 맨날 전라도가 충청도가 지는 거야. 그래서 동서리가 늘 우파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DJP 연합으로 김대중이 됐냐? 그게 아니고 DJP 연합을 된 것은 전라도 충청도 500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김종필은 경상도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표가 갖고 이긴 거예요. 전라도 한 다음에 김종필 준다고 안 줬잖아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 자리에 탐내 쓴 게 아니라 역사가 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삼국이 견제와 균형을 할 때 역사가 발전됐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함께 할 때, 근데 고구려가 짭으로 들어서 짝퉁 저기 김정은이까지 왔어요. 고구려는 공산주의도요. 저기 봉건 시대 이조 시대 공산주의하고 나빠졌어. 고구려 끝이. 신라는요 짝퉁 문재인이 고구려 사람 아니에요? 신라가 뭐하는 사람들이 돈밖에 몰라서요. 돈 받고 재판관이 박근혜 깜빡거려요. 이런 개같은 나라가 있어요. 돈에 환장한 나라. 자본주의 쩐민 자본주의. 이걸 살리려고 백제가 이렇습니다. 전 충청 예산 사람입니다. 과거에 마흔의 본부장이 예산이었고 그게 삽교가 마흔의 본부장인 목림 맞죠? 목지부입니다. 거기에 도청을 옮겼습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백제는 비류가 먼저 시작했어요. 아산에서 이명수 있는 데는. 그리고 나서 공주로 갔다가 익산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 했는데 소선우라는 위대한 여성이 부여의 여성입니다. 내려와서 남편 시켜서 고구려를 만들고 주몽을 시켜서 아들 시켜서 백제를 만들고 그리고 손자를 시켜서 일본을 만든 위대한 여성을 찾으려고 아차산에 들어갔습니다. 소선우랜드는 서해안에 500만 구씩 만들려고 합니다. 문전통치 전략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가만히 한국의 땅값이 팍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를 장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 장사하면 되게 싫어하던데 나누는 것만 하는 거야. 자본주의도 다 죽이고 뺏고 그죠? 김일성도 그거 배워갖고 다 도망쳐 그 북한에서 200만 그 기독교 신자들 다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게 저기 공산주의 싫으니까 평양 뒤쪽으로 서쪽과 북쪽이 서북 청년 아닙니까? 그래서 뒷다 해갖고 다 한 가지 그랬더니 서북 청년을 다 없애버리려고 4.3 사건이고 제주 사건 다 개똥이라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야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 객관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과거 이야기는 호적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이어야 된다. 저는 중국의 13억을 상대로 가서 보따리 장사하지 말고 중국에 들어가서요 다 뺏기고 와요. 아파트 들어갔다 다 뺏기고 왜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고 가서 다 뺏기고 와요. 하지 말자고 그랬어. 중국에 가까운 태안반도에다가 상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13억과 거래하려는 60억의 해외 인구를 데려다가 장사하자는 겁니다. 이게 모부상촌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국가가 20조, 삼성 1년 매출이 20조거든. 20조만 들여서 거기다가 호텔 짓고 병원 짓고 한류 세타 치면 인천공항에서 40분이면 와요. 셔틀버스로. 그리고 홍성에서 그 남강리로 터널 뚫고 서산에 대산항에서 위해로 뚫으면 1시간이 왔다 갔다 해요. 저기 장사꾼들은 그렇게 하는, 그래 여기다 하면 중국 애들이 장사를 올 거 아닙니까? 50만 원짜리 호텔, 롯데 호텔 줘가지고